오늘은 연부병이 걸린 카틀레아를 들고 나왔는데요. 연부병이 걸린 카틀레아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연부병이 와도 뭐 그게 큰 문제겠어?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이는데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이쪽에 이렇게 달려있던 신화 이 벌브에 이 밑둥 부분이 물러있는 것을 확인해가지고 일단은 잘라보았어요. 이렇게 벌브 그 줄기에서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물컹물컹하게 이렇게 변질이 되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카틀레아한테는. 저는 조금 일찍 발견해서 이 하나만 잘라내면 그래도 뭐 큰 문제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다른 벌브들을 만져봤더니 이 노촉도 이 밑부분이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물러있는 것을 확인을 방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퍼지기 전에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끝에 하나만 잘라내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게 카틀레아는 보시면 이렇게 줄기를 뻗어내면서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벌브, 잎이 달린 벌브를 이렇게 위로 쭉쭉 올려주는 그런 생육을 하는데요. 이쪽이 이렇게 물러버리면서 이 줄기를 타고 다른 벌브로도 이 연부병이 퍼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썩은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분을 엎어서 일단 이 녀석을 드러내야 할 것 같아요. 진짜 온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교정도 해주고 진짜 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도 살려야겠죠? 그럼 일단 한번 화분을 엎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카틀레아를 토분에 박후한 안석으로 키우는데요. 이렇게 뿌리가 아주 건강하게 하얗게 썩은 부분 없이 잘 자라 있습니다. 지금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벌브예요. 이거는 벌써 한 3년 정도 된 노촉인데 이렇게 위에는 이미 물컹물컹하고 이 밑에 줄기 부분까지도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변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줄기를 타고 이렇게 멀쩡한 벌브에까지 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요거만 제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미 이쪽 줄기까지 퍼져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라가면서 어디까지 퍼졌는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이런 연부병이 왔을 때는 정말 소독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정말 깨끗하게 소독을 하시고, 이 연부병이 온 이 부분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여기에 이제 병균이 묻은 상태로 다른 식물에 커트를 하게 되면 바로 연부병이 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독은 정말 필수입니다. 깨끗하게 정말 꼼꼼히 하셔야 돼요. 사실 지금 하는 소독보다 이 작업이 끝난 후에 소독을 하시는 게 정말 더 중요하겠죠. 요 중간을 잘라서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시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이게 또 혹시 다른 멀쩡한 줄기에도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다른 벌브에 묻지 않도록 일단 잘 놔두고요. 이 원래 카틀레아 벌브는 굉장히 딱딱한데 지금 초점이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스펀지처럼 벌브가 말랑말랑하게 변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액체도 이렇게 흘러나오는데요. 이게 냄새가 굉장히 고약해요. 잘 보시면 안에 이렇게 섬유질 같은 것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정도로 조직이 파괴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벌브 반을 제거해 봤는데요. 이 벌브는 완전히 포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밑둥 부분을 한번 또 잘라 보겠습니다. 밑둥을 잘랐는데도 이 밑둥도 물렁물렁거리는 것이 이미 많이 퍼진 것 같아서 이게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를 몰라서 그게 굉장히 위험한데요. 지금도 이렇게 아예 밑둥까지도 잘라내고 그 안쪽에까지 잘라냈는데
지금 여기까지도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아쉽지만 이 옆에 붙어 있던 이 녀석에게도 지금 연부가 병이 퍼져서 들어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말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이 카틀레아를 빨리 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난초이기 때문에 일단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연부병이 퍼져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소독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좀 멀쩡한 벌브를 건드리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자를 때마다 계속 소독을 해주시면서 앞 뒷면을 골고루 잘 소독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곳을 커트를 해서 이 뒷부분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촉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연부병이 혹시 왔을 수도 있는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잘라낸 것을 보시면 이렇게 뽀얗게 이쁜 색깔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잘라냈던 이 누렇게 썩은 부분과는 색깔이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 썩은 벌브가 달려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잘라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를 때마다 혹시 모르니까 소독을 꼭 해주세요. 이렇게 밑둥 부분을 도려냈는데 여기는 이제 조금 물컹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서 깨끗이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은 부분이 없을 때까지 완전 푹 팠어요. 이렇게 벌브 중간까지 이렇게 푹 파일 정도로 물은 부분을 제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하나의 개체로 심어서 계속 키워가면 되고요. 혹시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를 했을지언정 지금 이쪽으로도 병이 퍼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살면 좋은 거고 병이 퍼졌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일단 한쪽에 놔두고요. 이제 이게 메인입니다. 이렇게 병이 없는 깨끗한 곳을 혹시 모르니까 저 손도 닦고 올게요. 혹시 제가 아까 요거 만진 걸로 만지다가 또 병이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을 씻고 오겠습니다. 제 손을 불로 달굴 수는 없기 때문에 비누로 깨끗이 씻고 손 세정제로 한번 소독을 해주고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더 이상 이쪽 앞으로는 없을 수도 있는데 문제가 오늘 아침에 제거한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여기는 이렇게 지금 여름 지나고 나온 이렇게 새로운 촉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또 다른 신화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도 과감히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단면이 깨끗하죠? 이 뒤쪽 단면도 깨끗합니다. 그렇다면 이 녀석은 이제 연부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녀석입니다. 얘를 이제 메인으로 키워보고요. 이 녀석도 지금 새로운 녀석인데 뿌리는 하나도 없지만 이렇게 깨끗하게 모든 물은 부분을 제거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얘도 하나의 개체로 열심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리를 하고 올 건데요. 이렇게 연부가 확실히 온 벌브, 그 다음에 라이좀이라고 부르는 줄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단면을 잘라 놓았던 이 연부병이 온 벌브 같은 거는 이렇게 비닐 같은 데다가 넣어서 쓰레기통에다가 확실히 버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되었던 이 식재는 절대로 재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혹시 이 식재를 통해서 다른 것에 전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식재는 반드시 폐기를 하시고요.
토분도 재사용은 가능하지만 끓는 물을 부어서 소독을 하시든지 냄비에 넣어서 한번 삶든지 아니면 물 적신 토분을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려서 완벽히 소독을 하신 후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이 아니라 꼭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좀 하고 올게요. 자, 이제 소독약에 이 녀석들을 조금 넣어서 소독을 좀 해줄 건데요. 제가 쓰는 것은 티포라탄이라는 식물 소독제인데요. 이게 이제 뭐 탄저병부터 시작해서 녹병, 무름병 등등 농작물에 이렇게 무름병이라든지 탄저균 이런 병균으로 인한 그런 병증에 소독을 해주는 그런 약인데요. 인터넷에서 사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급해서 농약 파는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대용량을 하나 사서 잘 쓰고 있는데요. 이거를 설명서대로 1000대 1의 비율로 섞어서 소독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1리터에다가 한두 방울 넣어서 잘 섞어주시면 약간 락스 냄새 비슷한 게 좀 나면서 거품이 살짝 올라와요. 진짜 락스 냄새가 나는데 이 녀석들 아까 그 잘라진 부분에 잘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이 소독물로 한번 깨끗이 씻어줍니다. 씻기시면서 그냥 이렇게 벌브를 감싸고 있던 비늘막 같은 게 있어요. 그것도 뭐 지금 제거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카틀레아를 덮고 있는 비닐막이 뭐냐면 이렇게 처음 신엽을 올렸을 때, 새로운 대공을 올렸을 때 이렇게 대공을 감싸주기 위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마르면 이렇게 마른 비닐처럼 이렇게 바짝 마르는데요. 이 안에서 이제 가끔 벌레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꼭 벗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의견은 분분하지만 저는 벗겨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초록색일 때는 벗기면 이렇게 안에 벌레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비닐처럼 바짝 말랐을 때 제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수태의 토분 조합으로 갈 거기 때문에 기존에 붙어있던 바크 같은 것도, 바크와 난석도 이렇게 물에 살짝 적셨을 때 톡톡 제거를 해주시면 쉽게 잘 제거가 됩니다. 이것도 깨끗하게 다 제거를 해줄게요. 소독하는 김에 윗부분도 한 번씩 이렇게 소독약으로 닦아주시고요. 사실은 여기에 한두 시간 정도 담가놨다가 쓰는 게 좋은데 저는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하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주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에 불린 수태를 이용해서 토분에 심어줄 건데요. 저 지금 급해서 이렇게 물에 불려놓은 수태도 없이 물만 적셔서 급하게 한번 토분에 심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메인이 될 녀석을 크기에 맞는 토분을 선택해서 심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토분에 수태로 심으실 때는 굳이 이렇게 큰 화분에 키우시지 않아도 돼요. 저도 일단 이 녀석을 임시로 새로운 벌브를 받을 때까지만 키울 거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사이즈로 크지 않은 그런 토분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뿌리는 상한 뿌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상한 것만 손으로 똑똑 좀 떼주시고 심어줄 건데요. 수태를 어느 정도 빡빡하게 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이 많이 와요. 그럼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일단 물에 젖은 이 수태를 한번 꼭 짜셔서 꿉꿉하게 만드신 다음에 짜 보신 다음에 이렇게 손에 올리면 사실 살짝 부풀어 오릅니다. 정말 꾹 짜신 다음에 이 정도 살짝 부풀었을 때 요 이상 딱딱하게 심으시면 안 돼요. 막
여기다가 카틀레아나 뭐 호접란이든 어떤 뭐 난을 넣고 나서 수태를 진짜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심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헐겁게 이렇게 말랑말랑할 정도로 손가락을 넣으시면 이렇게 푹푹 들어갈 정도의 그 텍스처를 유지하면서 심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 카틀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마가 이쪽에 있어요. 자마라는 것은 이제 새 벌브가 나올 눈인데요. 이거를 이제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는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잘려진 부분을 화분 벽 쪽에 붙여서 이쪽에서 새로운 촉을 받아서 균형을 맞추면 나중에 이뻐 보이겠죠. 이렇게 뿌리가 많이 꺾이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서 토분에 넣어주신 다음에 최대한 한쪽 벽으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한쪽 벽면에 붙여준 다음에 남은 부분에 수태를 채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꾹꾹 넣지 마시고 딱 요 말랑말랑한 이 정도의 질감이 될 때까지만 이 수태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너무 꼼꼼히 하실 필요도 없고요. 카틀레아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채워주시면 돼요. 원래는 이거를 뭉친 다음에 뿌리를 잘 펴서 이렇게 감싼 다음에 긴 수태로 감아서 토분에 싹 넣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뿌리가 지금 많아서 이거를 괜히 정리하다가 좀 다칠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빈 공간에다가 수태를 채워주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뿌리 사이사이의 공간들에 수태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심조심 수태를 채워주십니다. 자, 이렇게 심어봤는데요. 이게 살짝 흔들려도 되지만 얘가 팍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수태를 채워서 심어주었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잘 확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손으로 꾹꾹 들어갈 정도로 너무 빡빡하지 않게 심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라이좀이라고 하는 기는 줄기가 수태 속에 파묻히면 안 돼요. 이렇게 수태 위에 걸쳐져 있다 정도로 이렇게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왕 키우는 거 이쁘게 키우면 좋겠죠. 이렇게 원예용 철사를 이용해서 약간 이렇게 벌어져 있는 벌브와 벌브를 조금 당겨서 이렇게 교정을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태에 카틀레아를 심고 새 뿌리를 받고 새 촉을 받기 위해서는 얘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지지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딱한 지지대를 이렇게 벌브 하나하나마다 끼워서 또 철사로 딱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흔들림이 많이 없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풍성하던 대품의 카틀레아가 이렇게 3개의 화분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부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빨리 발견하지 않으면 정말 난초 곳곳으로 퍼져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벌브가 색깔이 변했는지 혹은 물렁물렁하지는 않은지 자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부가 생겼을 때는 정말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서 다른 곳에 퍼진 게 없는지 또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안전한 1호, 두 번째 안전한 2호, 얘도 좀 확실히 이 새로운 벌브에 연부가 침투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제 또 지켜보면서 또 새순 나오거나 하면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조금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뿅을 안 할게요.